이 정도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은 인류가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죠. 어떤 식으로든 보시기 편하게 해드리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가요? 부작용도 있네. 부작용. 그런 거. 근데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수준 높은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강의 열풍이에요. 뭐냐면 중국의 유명 교수들이 나와서 강의해가지고, 거기도 똑같아요. 중국 인민을 다 뭔가 좀 이렇게 계몽해 보려고 삼국지 강의, 무슨 고전 강의 다 있는데, 들어보면 너무 대중용이죠. 그리고 중국인들을 보면 말을 되게 멋있게 해요. 근데 내용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참 특징이 말은 되게 멋있어. 막 그 성조까지 막 해서 아주 그 멋지게 강의를 하시는데 사실 내용 들어보면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강의는 중국에서 다룰 수 없는 영역이에요. 철학의 가장 깊은 영역을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다뤄지지 않아요. 제가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본 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있으면 제가 좀 편했을 텐데, 공부할 때. 그거 좀 베끼면 되니까, 흡수하면 되니까, 배우면 되니까 편해지는데, 그게 없어서 다 제가 다시 연구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할 거냐. 제가 제 눈으로 다시 정하고, 다시 설명하고.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듣고 제가 다시 정했어요. 유식학이랑 막, 뭐죠? 심리학과 맞추고, 어디다 맞추고, 다 제가 다시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20년간 별짓 다 한 거죠. 남들이 이렇게 정의 못 내리는 걸 들어가서 정의하고 관계를 맺게 하고, 저는 그래도 공부를 또 여러 종교를 다 해놓으니까 여기 하나만 알아서 안 돼요. 이게 유교에서는 뭐고 도교에서는 뭐고 기독교에서는 뭐다까지 설명이 나가야 제가 편해지니까. 제 기존 정보들을 그냥 꿰는 작업일 뿐이에요. 이게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면 저것도 진리인데 둘이 만나면 반드시 뭔가 또 다른 관계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 짓을 계속 한 10년, 20년 하니까, 10년 하니까 사실 학당을 열게 됐고요. 이 정도면 자신 있다 해서. 그 뒤로 또 10년을 또 해보니까 정말 이제 좀 더 정밀해지고 원만해졌죠. 앞으로 10년은 이 현실 속에서 또 실험해보고 싶어요. 직접. 더 판을 키워서 다양한 분들하고 또 같이 일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더 대중분들하고 같이 현실을 바꾸는데 이게 일조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앞으로 10년 제 나름 목표로. 그러면 이게 3시즌이잖아요. 이 시즌 3 때의 목표는 현실에서 이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양심이 답이다라고 선언은 먼저 해놨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거죠. 왜 답인지에 대해서. 이렇게만 하면 인류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근거를, 이게 말로만 하는 거는 지난 20년간 해봤으니까 실증을 해서 저도 직접 뛰어들어서 아무튼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이 사회 속에서 같이 구르면서 하나씩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드리고, 그건 저 혼자서 안 되니까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많은 인재분들이 와주시길 바라는 거죠. 양심이라는 깃발 아래는 하나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지난 20년간 연구했고요. 그래서 오시면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 드릴지, 그리고 교과서는, 교재는, 강의는 뭘 권할지는 한 지난 20년간 다 만들었다고 봐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건 다 구비돼 있으니까 오셔서 마음껏 공부하시면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양심을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하더라는 구체적 정보들을 또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그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을 또 묶어드리고, 아무튼 같이 연구하면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도구 같아요. 육바라밀을 현 시대에 적용하려면 그런 걸 안 하고는 제가 양심에 편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버거킹 법문에서도 나가지만 그거죠. 진짜 현실화하려면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 수행이라는 건 진리를 실험하는 거니까 우리의 이런 실험이 그대로 경전이다. 경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현실에서 진리를 구현시키려고 노력한 행적이 그대로 경전이거든요. 이렇게 실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내 몸과 마음에서 실험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경은 많은데, 사회 속에서 실험했더니 실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요 경이 안 나와서 이 대승철학이 이 땅에 못 펴는 이유가요.
대승불교도 사실 안 되는 이유가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험한 부처님의 실험 보고서는 있는데 사회 속에서 실험한 실험 보고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의 존재인 유마고사를 등장시켜서 가상의 경은 써놨는데 그게 실험해보고 인도에서 실험해보고 쓴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가 현재까지 좀 희박하니까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에 나온 능력을 진짜로 그 당시 인도사에서 부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대승불교의 문제점은요. 경에 나온 주인공들이 다 가상의 존재들이 실존했더라도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실제로 뭐 했는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역사상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경을 쓰니까 내용은 좋은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과연 그렇게 해서 되냐라는 의문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승경을 만약에 불교만 가지고 얘기하면 대승경전을 다시 써야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 진짜로 육바라밀을 해서 사회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하는 구체적인 실험기가 나와야 이후 사람들이 쉽게 따라올 겁니다. 부처님은 자기 몸과 마음에 실험한 걸 솔직히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잠명하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2000년 넘게 2500년간 그걸 따라한 거예요. 따라하면 진짜로 내 몸에서 마음에서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을 벗어나게 되고 해탈에 도달하니까 열반은 실제 내 마음에 증득하니까. 근데 사회 속에서 그걸 실험한 내용이 공자님도 어떻게든 사회 속에 실험해 보려고 했는데 논어만 했는데 그게 실패해서 뒷사람들한테 이 도라도 알고 실험하라 하고 계속 실험하라 하고 자기가 실패한 체험담이지만 올려놓은 거죠.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에서 그냥 처형당하셨지 지상천국을 못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혹시나 지금 이 시대에 그때에 비하면 엄청 좋은 시대입니다. 임금 욕했다고 잡혀가지는 않잖아요, 현재는. 근데 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허락하는 한에서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소크라테스도 그걸 실험하다가 또 바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런데 요즘은 누가 가서 뭐 사양 먹이고 할 시대는 아니니까 해볼 만하다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전 세계 인류가 그때에 비해서 수준이 높아져서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들이 훨씬 늘었어요. 그때는 공자님 얘기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반인이. 지금 그 대중의 수준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전문가의 수준은 떨어지고 대중의 수준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활용하신다면 진리의 실험이 진짜 큰 실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실험이요, 성공하건 실패하건 신경 쓰시면 안 되는 게 성패는 우리가 몰라요. 양심에서 그거 따지라고 안 해요. 옳음을 하라고 하지, 양심. 옳으면 해가지고 그 실험기가 소크라테스 예수님 그게 꼭 성공해서 우리가 그 실험이 성공해서 기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성공한 이야기가 나오면 더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럼 뒷사람들이 더 의욕을 내서 야 이제 때가 왔구나 하고 한번 해보자. 양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때 뭐 모든 걸 끝내리라 막 이런 그 망상은 저는 안 품어요. 다만 우리 때 훨씬 여건이 좋으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더 안 해볼 수가 없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반드시 이 실험을 사회 속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정치를 해야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정치가들, 경제인들, 교육자들, 의사들, 많은 그 직업의 현장에 계신 판검사분들, 변호사들 이런 분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백성의 삶에 그분들이 이렇게 깨어나서 양심 운동에 동참하게 한번 자극을 해보자.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극이 일단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큰 자극입니다.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진리의 중독성이겠죠. 진리면요 중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요 맞는 얘기 하나를 들으면 또 이렇게 풀리는 게 나오실 거예요. 아 그럼 이건 이거구나 하고 그래서 맺혔던 것들이 풀리고 하면은 그 재미에 저도 그 희열이 너무 커서 못 멈춰요. 그때 그런 것도 좋고요.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왜냐면 실없이 유명해지는 건 싫고요.
그 권세를 얻는다 그러죠. 그거를 근데 이거는 저는 억지로 하지 않는 게 노력은 계속 합니다만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에게 좋은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어서 노력하지는 않고요.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하는 우리는 그걸로 실험을 해야 되니까 육바라밀로 했더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못 해버리면 실험이 이미 꽝이니까 해보는 겁니다. 근데 유명해지기를 기다리긴 하는 거는 그거는 하늘이 일을 더 크게 해보라는 신호거든요. 유명해지면요 말 한마디만 해도 이게 먹혀요. 파급력이 달라요. 그렇죠? 뭐 연예인 솔직히 뭐 돌을 안 닦은 연예인이라도 나 요즘 뭐 명상해 뭐 해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걸 들어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법륜스님이나 해면스님 같은 분들은 하늘이 권세를 줬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넓게도 퍼지고 그게 깊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은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그건 이제 하늘이 힘을 주는 건데 우리한테 아직 힘을 줬다고는 안 보이니까 나중에 힘줄 때 대비해서 부지런히 더 연습하는 겁니다. 실수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늦더라도 힘은 언젠가 올 텐데 늦더라도 저희는 한 번 오면 몇천 년 몇만 년 가는 힘을 원하지 그렇게 잠깐 유행 타고 사라지는 건 안 오는 게 나아.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이 만약에 우리를 크게 안 쓸 거면요 저희가 어설플 때 힘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지나가고 끝나는 거죠. 한번 탁 떠먹고 끝나는 건데 지독이 안 오는 거 보면 이것도 이거 우리가 하면 잘 안 돼요. 뭐든지 잘 안 떠요. 웬만하면 떠. 그런데 몇 년도죠 우리? 몇 년도니? AM7 아침 무료 신문에 한 면을 제가 제 사진이 이렇게 크게 다 차지한 적이 있어서 이제 떴다 했는데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엄청 고생해야 되겠구나 앞으로도. 그게 한 2007년쯤인 걸로 기억해요. 그 뒤로 그러면 또 지금 7년이 지났으니까 쉽게 되진 않겠구나. EBS 나가면 웬만큼 떠야 되는데 그럼 그게 다예요. EBS 나갔다. 그럼 좀 더 사람 분위기 변하고 또 새로운 어떤 또 뭔가 이렇게 또 영역이 확장되긴 하는데 살짝이지 한 번에 뜬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지 우리가 지금 제가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한 겁니다만 이 나무바닥에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불만 붙이면 터지는데 계속 붓고 있는 느낌. 또 붓고 하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더니 다큐에서 나무에다 기름 많이 매겨놓으면 무섭더만요. 기름을 붓고 나면요. 여기서 불을 붙이면 이 집 전체가 폭발해버리더만요. 한 번에 터져버리더라고요. 거기에 되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 기름을 계속 붙여. 불 붙으면 진짜 터져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양심 안 하고 못 견디게 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계속 양심적인 내용으로 뿌리고 또 뿌리다 보면 국민들 삶 속에 이게 잔뜩 스며들면 이게 한번 힘을 받으면 무섭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얕게 잠깐 타고 끝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탁 세상에 드러나서 오래 그게 버텨줘야 되는데 유행처럼 지나가 버리면 그건 아니겠더라고요.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완전히 다지고 다져서 실수 안 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이목을 받는 게 좋다 하는 생각. 조심스러운 게 많죠.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여러 가지 제 스스로 자명하냐, 실험해봤냐, 증거 있냐 따져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할 말이 많아서 많이 합니다만은 속으로는 엄청 다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터지겠죠. 그래서 우리 계산에는 2014년에는 좀 터져야 되지 않나 했는데 올해도 이제 곧 크리스마스 올 것 같은데 올해도 아니었나 하고 다시 이러기를 10년째라요. 올해도 아닌가 하면서 2004년에 학당열 때는 바로 터질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뭘 모를 때라 제 나름의 이제 준비가 됐다는 것만 생각했지 저는 어느 종교에서 와도 나는 도를 가르칠 자신 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은 했지만 10년 전에 그런데 해보니까 또 이제 조직을 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설득해 가려면 정말 다양한 또 수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도 통감하면서 또 10년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불선 합일도 제대로 됐고 뼈대만 합일됐었다면 2010년 전에는 이제 요즘에는 막 정밀한 데까지 다 합쳐놨잖아요. 그러니까 뼈대 다 서고 나서 10년을 또 헤매야 그게 정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끝없이 시간이 걸려요. 언제나 이게 될려나 한데 그래도 안심인 거는 제 나이가 이제 41인데 뭐 빠른 거죠 사실은. 제 나름에는 한 20년 했더니 이제 지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빠른 거죠. 그래서 41에 지금 뭐 사실은 철학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관심사는 현실이에요. 현실에 이 철학이 적용돼서 어떤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앞으로 제 40년 관심사는 이걸 현실화시키는 거죠. 그러라고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제가 지금 할 내용을 제가 지금 이 나이에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전달하는 것만이 목표라면 한 나이 지긋해서 제가 이런 내용 알리고 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그쳐서 20대부터 시작해서 이걸 막 20년간 한 40 될 때까지 이렇게 막 뭔가 정리하고 했을까 하는 걸 제 스스로 돌아봐도 그럼 앞으로 40년은 나더러 뭘 하라는 거냐? 이걸 현실화 시켜 놓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제가 주장한 이론대로 진짜로 그 보살이 되게 나오는 거 이것부터 다 제가 지금 신경 써야 돼요. 진짜 보살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 이론대로. 제가 주장한 이론대로 해서 보살이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사회의 문제를 양심으로 진짜로 풀었을 때 답이 된다는 것도 실증해 보여야 되고 그런 게 제 과제예요. 지금. 이건 혼자서 못해요. 이게 도와주셔야지. 안 그러면 못해요. 사회 속에서 진짜로 이게 되려면요. 과반수 이상이 우리나라 국민 과반수 이상이 제 강의 듣고 이해하고 즐길 줄 알면 돼요. 그러면 뭘 해도 먹힐 겁니다. 누가 양심을 주장했을 때 호응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과반수 이상 꼭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좋죠. 우리가 뭘 안 하더라도 그것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뭐 하기 참 좋죠. 양심 들고 나갔을 때 주변에서 거리에서 반 이상이 양심 주장했을 때 호응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도 엄한 일 안 당하겠죠. 주변에 꼭 양심적인 사람들이 버티고 있겠죠. 직장에 가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버티고 있을 거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소원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뭐 유튜브 듣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좋은데 그러시다가 좀 발심하면 같이 와서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같이 의견 나누고 같이. 근데 그거는 제가 걱정은 안 하는 게 유명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허망하다는 게 유명해질 때 확 왔다가 인기 식으면 확 사라지는 이거는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실을 엄청 기해놔서 유명해질 때 진짜로 보살들이 막 이제 터져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살을 보고 자기들도 같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싶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바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유명해져야지 의미가 있다 하는 그 상이에요. 같이 좀 지켜보죠. 진짜로 되나. 이게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그쪽으로 가고 있죠. 예전에 더 척박할 때도 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아주 살맛 나는 거죠. 할맛 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럼 더 재밌게 하면은 점점 더 이게 확산되겠죠. 이걸로 밀어붙이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눠야 되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실험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정보가 공유가 되고 우리가 뭘 했는지 아시잖아요. 어느 날 짠하고 컸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양심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이래도 안 할 거냐 하고 유튜브를 뿌리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못 견딘 분들이 한 분씩 이제 동참을 하기 시작하겠죠. 에이 양심 지키고 말지 이거 힘들다 하는 분들이 자꾸 나오면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도와주는 게요. 이래도 양심 안 지킬래 하고 나라가 자꾸 압박해 주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그냥 시기도 좋아요. 이게 힘든 시기 같지만요.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끼리는요 늘 했던 얘기입니다. 더 최악으로 가야만 우리한테 우리 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거는 확실했거든요.
살만하면요. 욕심을 부렸는데 살만하면요. 절대 양심 안 찾습니다. 에고가. 못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겼어요. 에고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에고가 다 틀어질 때 양심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치가 있어. 제가 그런 상황을 방치하자는 게 아니라 제발 눈치를 빨리 채시라는 거죠. 이 룰을. 빨리 눈치를 챌수록 덜 맞는데 눈치가 없으면 더 맞는다는 거죠. 때려 한 대 맞고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뭐 때문에 맞았는지를 모르니까 또 맞고 또 맞고 해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더 극심한 아마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양심을 계속 어기니까 도저히 못 지킬 때쯤에 그러면 답이 뭔지 누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은 양심 얘기라도 안 먹히겠구나 하는 건 그냥 알 수 있었던 상황이고 지난 10년간 떠들어 봤는데 안 먹혔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 먹히잖아요. 근데 시대도 신기하게 양심을 찾게 만들어. 수호지심이 있다는 게 김상중 씨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럼 그분은요 지난 7년간 진행하면서 이번에 어떤 드라마 하나를 찍었는데 거기 인터뷰할 때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드라마 내용이요. 나쁜 녀석들인가? 더 나쁜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쁜 범인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와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형사가 범죄자들을 잡는. 악은 악으로 제압하겠다. 막 이런. 근데 오죽하면 이런 게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무슨 일종의 협객 영화가 나온 거죠. 드라마가 나온 건데 그 사람이 인터뷰한테 이 말을 해요. 지난 7년간 통쾌하게 해결된 사건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룬 틀. 그걸 계속 다루다 보니까 울분이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이 하나도 안 나니까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그 울분을 좀 풀 수 있게 돼서 좋다고 이 드라마로. 이 드라마는 미해결 사건이 없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악이 응징됩니다. 이거를 막 얘기하는데 내용이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가해자들 인권이 더 존중받는 지금 시대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이 울분을 좀 풀어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지금 그 영화도 다 보면은 최근에 본 영화도요. 범인들이 일반인을 괴롭힐 때는 가해자들이 괴롭힐 때는 자세히 묘사하고요. 막상 가해자가 잡히면요. 또 이 주인공들은요. 수갑이나 채우고 끝나고 막 이런 뭔가 이렇게 울컥울컥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영화 한 편 봐도 이렇게 사람 마음이 양심이 뭔가 이렇게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영화를 만들 때 좀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 안 풀려요 속이. 근데 오죽하겠어요. 그 진짜 미해결 사건들을 막 7년을 다뤘으니. 그 범인들의 행적은 자세히 다루지만 진짜 그걸 잡아서 그게 정의에 의해서 제대로 심판받는 거는 잘 소개를 못하니까 울분이 차셨게. 이 수호지심 어디 안 가요. 근데 그게 이제 양심이고 내가 양심 때문에 이러는구나까지 이해해 버리시면 이제 영성이 더 높아지시는 거고. 근데 누구나 이건 느끼는 거니까 그런 거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대한민국 국민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방금 당신이 느낀 그게 양심이고 양심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개발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당신이 원했던 그 사회가 이렇게 해야 이루어집니다. 요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제 생각에는요. 버티는 데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0년만 더 해보면요. 그 안에 뜬다 안 뜬다 떠나서 아마 5년만 제가 더 이렇게 강의를 계속해도 이 얘기만 하고 다녀도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분들은 이제 듣지 않을까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요행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더 빠르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건 요행이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늘에다가 원을 세우는 거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무조건 이렇게 버틸 거니까 하늘이 알아서 빨리 더 해결해 주든지 뭐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 우리는 계속 버텨버리겠다. 이렇게 뿌리겠다. 이런 각오를 세우고 합니다.